자, LIG 넥스원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박 선생입니다. 자, 오늘 현재 가격 84만 4천 원대의 움직임을 좀 가져가고 있어요. 자, 우리가 지금 가격 좀 애매하다라고 좀 볼 수 있는 게 LIG1 이제 막 재료가 붙은 종목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천궁에 대한 기대감도 아직 살아있고 이 장기 공급 계약도 여전히 살아있다는 거예요. 협력 확대 해석까지 지금 시장에 이미 붙여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요, 다시 위를 볼 이유는 정말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가격이 지금 84만 원대에서 계속적인 움직임을 가져가느냐, 이게 좀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자, 정말 약한 종목 같은 경우면 고점을 찍고 추가적인 하락에서 계속적으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반대로 정말 쉬운 종목 같았으면 이 정도 재료 달았으면 여기서 이렇게 망설이지 않고 위를 향해 폭발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84만 원대의 가격 싼 자리도 아니고 확신의 자리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 정도의 집잡 재료를 달고도 시장이 아직 가격을 완전히 열어주지 않는 이유를 봐야 되는 그런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제 캔들이 굉장히 중요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어제 좀 밀리는 움직임이 좀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80만 원대 위에서 이 종목을 다시 버티려는 흔적을 좀 남겨놨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좀 확인해야 되는 거 딱 하나라는 거죠. 어제 그 버팀이 좀 진짜로 끝나는지 아니면 하루짜리 이렇게 복구였는지. 그래서 오늘은 이런 변동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제 만든 이 80만 원대 이 버팀을 오늘도 인정해 주면서 새로운 상승을 좀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좀 재밌게 보는 건 지금 움직이고 있는 힘이 가벼운 테마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중동, 이 반공에 대한 수요도 여전히 살아있고, 성궁에 대한 기대, 그리고 장기적인 계약, 그리고 협력 확대 회석까지 붙은 종목이 왜 아직도 이 가격에서 사람들을 좀 망설이게 만드느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좀 주세요. 자, 이 종목 왜 못 가는 걸까요? 아니면 갈 이유는 충분한데 아직 시장이 마지막 확신을 못 준 걸까? 이거는요, 차트만 보면 답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왜 83만 원? 여기 가격, 그냥 지나가면 안 되는 가격인지, 왜 어제 버팀 위에서 오늘이 좀 더 중요할 수밖에 없었는지, 지금부터 차트와 수급, 그리고 재료들까지 좀 묶어서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 지금 LIG 넥스원을 좀 보시면 가장 먼저 잡아야 될 게, 왜 가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기대가 아직까지 좀 이어지고 있느냐 이걸 봐야 된다는 건데 이 종목이 하루짜리 반짝 이슈였다면 여기까지 올 수 있지 않습니다. 시장이 좀 다시 붙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천궁에 대한 기대 아직까지 살아있죠. 단순히 뉴스가 있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동 이 반공 수요가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좀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장기적인 공급 계약도 결국 같은 얘기인데 그게 좋은 공급 계약이 아니라 이 회사가 앞으로 짧은 기대가 아니라 긴 계약 위에서 올라타 있다. 이거는요, 앞으로 향후 주가를 계속적으로 리드할 수 있는 힘이 작용될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협력 확대 해석도 절대 가볍지 않죠. LIG 넥스원 그냥 미사일 하나를 파는 회사를 넘어서 이 반공망가 무인 체계까지 앞으로 엮어갈 수 있다는 이런 희망을 시장에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LIG 넥스원 뉴스가 많은 종목이 아니라 위로 다시 볼 이유가 충분히 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좀 헷갈리는 게, 자, 위로 올라갈 이유가 이렇게 많다면 가격도 좀 쉽게 열려야 되는 거 아닐까요? 라는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시장은 그렇게 단순하게 안 움직이죠. 오히려 이렇게 위를 볼 이유가 많은 종목일수록 더 까다로울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요, 기대가 크다는 건 결국 어떤 겁니까? 결국 보는 시선도 많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LIG 넥스원 지금 약해서 못 가는 게 아니라 좋은 재료를 달고 있고 더 엄격하게 테스트를 받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전고점에 대한 돌파 구간 이게 아니라 지금은 이 전고점을 향해서 다시 올라갈 수 있는지 테스트를 하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94만 원대 이미 한번 크게 기대를 한번 터뜨렸던 그 가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엔 다르다라는 믿음은 시장의 안에서 다시 쌓아야 다시 이 가격을 올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80만 원대 위에서 다시 올라온 자금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자리가 우리 다시 위를 볼 명분과 아니면 여기까지면 충분하다라는 그런 의심이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어제 캔들 그 싸움에서 적어도 한 가지는 남겼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아직 이 80만 원대 여기에서 무너지는 자리가 아니었다는 거. 그러면 오늘인 다음 장면입니다. 시장 입장에서는 어제의 버팀이 진짜로 인정할 수 있는지 아니면 하루짜리 복구로 끝나는지 그걸 결정되는 날이 오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장중이 굉장히 변동성이 좀 많을 수밖에 없는데 자, 좋은 종목이냐 아니냐 보다 어제의 버팀이 오늘 유지되는 자리냐 이게 중요해지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수급을 좀 보셔야 되는 게 자, 오늘 외인과 기관이 같이 장 초반임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들어와 주고 있죠. 하지만 아직 확신을 보여줬다라고 보기엔 이르다는 거예요. 그동안 외인들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상단에서 일부를 좀 정리하는 움직임이었다. 하지만 기관들은 좀 다르죠. 그 물량을 계속적으로 받아주면서 쌓는 쪽이었습니다. 이 말은요, 결국 지금 84만 원대 시장 안에서도 계산이 완벽하게 끝나지 않았다. 누군가는 여기서 한 번 더 걸러야 된다 보고 누군가는 이 정도면 다시 위를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갈림들이요, 사실 지금 종목을 더 어렵게 만드는 이유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약한 종목이면 이런 갈리지도 않죠. 그런데 분명히 지금 재료 같은 부분은 좀 살아있고 명분도 좀 남아있는데 가격은 아직 열리지가 않으면 그때부터는 시장은 같은 가격을 두고 서로 다른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LIG 넥스원 가장 많이 흔들리는 건 가격 자체가 아니라 여기 가격을 보는 해석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재료는 좀 달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갈 거는 같고 아직은 어떻습니까? 전고점 아래에 있다 보니까 불안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로 그런 모순이 이 종목을 흔들고 있다. 그래서 오늘은 위로 한번 열어주고 아래로는 한번 털어주고 다시 기준선 위로 복구시키는 장면이 나오기 쉬울 수밖에 없는 게 이거 단순한 변동성이 아니라 시장 안에서 누가 끝까지 믿고 있는지 누가 중간에 흔들리는지 가려내는 흐름이라는 겁니다. 자, 이쯤 되면 많은 분들이 좀 착각하시는 게 야, 재료가 이렇게 좋으면 언젠가는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이런 생각으로 이런 장중의 변동성을 굉장히 가볍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런 순간에 당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좋은 종목일수록 장중에 더 거칠게 사람을 흔들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믿는 사람이 많기 때문인데 그래서 시초가에 강하게 열리면 어떻게 됐어요? 놓칠까봐 불안해서 달려들죠. 그러다가 지금 한 번 또 눌려버리면 어때요? 역시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매도를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게 지금 LIG 넥스원에서 가장 위험한 장면이다. 종목이 나빠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종목이 너무 좋아 보이기 때문에 더 많이 틀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날 같은 경우는요, 지금 86만 원, 이 돌파를 보고 달려든다고 하더라도 틀리고, 그렇다고 어떻게 돼요? 오늘 78만 원대까지 떨어졌죠? 끝났다고 겁먹다가 또 털립니다. 지금은 이 83만 원대 이 가격이 무슨 자리인지 정확하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기준은 지금 명확합니다. 오늘 78만 원대까지 오늘 장중에 실제로 무너지는 기준이 좀 나왔어요. 그리고 이 81만 원대 여기 어제 버팀이 오늘도 살아있는지 이걸 좀 보는 기준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이 전체 15%의 비중이 있는 이 매물대 위에 오늘 올라갔던 86만 원대 이 가격 위까지 다시 보려면요. 다시 여기 상단에 대한 테스트가 분명히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종목 좋은 종목인가를 우리가 따지는 게 아니라 좋은 종목 같은 경우는 어디서 어떻게 틀리지 않느냐가 더 중요한 자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자리 우리가 알고 있어도 장중에 쉽게 틀린다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같은 종목을 보면서도 누군가는 털리고 누군가는 기준을 지켜내죠. 그 차이는 결국 정보량이 아니라는 거예요. 장중에 해석 속도에 따라 달라진다는 건데 지금 LIG 넥스원 바로 그 차이가 가장 크게 벌어지는 자리가 지금과 같은 자리라는 거예요. 자, 좋은 재료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차트도 죽지 않고 있어요. 수급도 지금 한쪽으로 끝나는 방향성을 보여주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혼자 보면요. 오히려 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자, 이런 자리 우리가 차트를 안다고 버틸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한 번만 이렇게 크게 흔들어 버려도 생각보다 쉽게 기준이 많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특히 LIG 넥선 지금 좋은 재료를 달고도 위를 향해 기대를 좀 만들고 아래를 공포를 준 뒤 다시 복구하는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같은 날 안에서도 결과가 완전히 갈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제가 실시간으로 맡아야 되는 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 제 개인 번호 하나 남겨놨어요. 010-2472-6550. 여기를 통해서 구독 아니면 LIG 이 정도만 남겨주시면 제가 어디에서 흔들리고 또 어디에서 다시 살아나는지 그런 기준들을 여러분들 휴대폰으로 좀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드리는 거다 보니까 아래 구독과 좋아요 이거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좀 이런 부분만 좀 실시간으로 제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LIG 넥스원 이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른 종목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그동안 타점을 잡아왔고 이탈이 나왔을 때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왔었는지 이 정도만 잠깐 보여드리면요. 자, 제가 저번 시간에 좀 잡아드렸던 종목 3개를 좀 보여드리면서 제가 어떤 식으로 좀 타점을 잡았는지 좀 말씀을 드려볼 건데 여러분들 좀 이평선이 다들 중요한 건 알고 계시죠? 근데 우리가 장기와 또 단기선이 좀 성격이 좀 다르고 그리고 수급의 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급의 주체가 좀 누구면서 실제로 얼마만큼의 거래량을 통해서 좀 들어오는지 그러면서 그날 어떤 명분에 대한 이슈가 있으면서 좀 들어오는지 이런 흐름들을 좀 보셔야 되는데 자, 먼저 우리 기술 같은 경우를 좀 보시면 자, 우리 기술인데 제가 먼저 이날 보내드렸던 문제를 좀 보여드리면요. 2월 11일 수요일이었습니다. 제가 우리 기술 9,200원 이하에서 매수를 하셔라. 그래서 MS, 구글, SMR 도입이 가시화되면서 국내 독보적 제어 시스템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평선 무시하시고 거래량을 좀 봐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16,000원대까지 좀 잡아드렸는데 자, 보시면 우리가 2월 11일 날이 이날이었습니다. 수요일. 시가 9,420원에 시작했는데 제가 이날 좀 잡아드렸죠. 그래서 목표가 16,000원대까지 좀 잡으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제가 이 타이밍에 좀 공격적으로 좀 잡아드렸는지 좀 말씀을 드리면 자, 당시 시장에서는 좀 이 원전이라는 섹터가 좀 매몰되어 있었는데 본질은 결과적으로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폭발적인 전력 수요이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지금 빅테크들이 좀 SMR의 사활을 걸고 있었기 때문에 뉴스가 터지는 걸 보고 야, 이거 무조건 가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차트를 좀 보시면 전의 상승을 좀 만들어 놓고 계속 눌림을 받았잖아요. 그러다가 단기선들이 꼬여가면서 지금 흐름들이 좀 이런 단기적인 눌림만 좀 나오고 있었다라는 걸 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후 좀 이런 행보를 가져가면서 단기선들이 수렴하는 구간을 거쳐서 좀 이제 정배열 확장 구간으로 넘어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9만원대에 대한 매물대의 상당에 대한 돌파를 확인하면서 전날 우리가 호가창에 좀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걸 봤다는 거죠. 그러면서 11일 날 시초가 9,400원대까지 올라오면서 강한 매수세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타점을 잡아드렸었는데 우리가요 사실 이런 재료들을 읽어가면서 타점을 좀 잡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재료들을 알아야 차트의 선행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날 우리가 좀 기회를 잡으신 분들은 좀 축하드리고요. 자, 다음 보실 종목 HLB입니다. 자, HLB인데 먼저 제가 보내드렸던 문자를 좀 보시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요 사실 우리가 큰 기회, 큰 기대값도 중요하지만 대응이라는 게 더 필요했던 종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긴급이라고 좀 이따 문자를 발송을 드렸는데 자, 우리가 좀 HLB 68,000원의 전량을 매도하셔라. FDA 호재는 이미 반영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격도가 120%를 좀 넘어가면서 기간 외인들 차익 매물들이 쏟아집니다. 지금 안 던지면 내일이라는 건 없습니다. 라고 좀 과장되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우리가 1월 28일 날을 좀 먼저 보시면요. 이날이었어요. 시가 66,900원에 시작했는데 지금 위아래 꼬리가 강하게 달린 흐름을 볼 수가 있죠. 그만큼 변동성이 굉장히 컸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좀 재료를 좀 보셔야 되는데 그동안 좀 수개월째 우려먹었던 이 FDA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막 좀 끝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 발표 전에 사실 우리가 좀 뉴스에 팔아라 이런 말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이 정확한 그런 예가 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21선과 지금 너무 멀어지는 이격 과열에 대한 임계점이 나왔다는 거죠. 고무줄도 사실 너무 이렇게 당기다 보면 끊어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좀 과열권에 좀 들어온 걸 좀 보실 수가 있는데, 사실 이격이 벌어졌다고 해서 무조건적인 맹신을 좀 하시면 안 되지만 충분히 우리가 좀 이런 부분들을 참고할 자료는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료가 식으면서 이격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뉴스가 이미 발표되고 있었기 때문에 FDA 끝물이었다. 뭐 이런 것들까지 확인하면서 우리가 이런 흐름들을 볼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전날 보시면 그렇게 거래량이 강하지 않았어요. 이런 흐름들이 좀 이런 것들에 한 역할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28일 날을 그때는요, 호가에서도 계속적인 매수세는 분명히 들어왔어요. 하지만 의도적으로 개인들의 매수세를 부는 것으로 좀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가 사실 굉장히 필요했던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제 예상대로 좀 그때는 맞았지만 그날 이후 주가가 좀 꺾이면서 좀 우리가 좀 계좌를 좀 방어할 수 있었다. 항상 좀 그런 말이 있죠. 환호할 때 우리 재료에 대한 유통기한을 좀 확인을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우리가 계좌를 좀 방어했던 중요한 종목이 되었었는데, 마지막 다른 종목 필옵틱스입니다. 자, 이건 지금 아무 관심도 없을 때 제가 조용히 매집을 끝냈던 종목이었는데, 먼저 문자 내용을 보시면요. 1월 22일 날 제가 목요일 날 드렸습니다. 그래서 필옵틱스 44,800원에 매수를 하셔라. 유리기판 섹터에 대한 잠룡입니다. 바닥권 매집봉 3개가 포착이 됐고요. 남들이 끝날 때 할 때 우리한테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1차 목표가 55,000원대까지 편안하게 가져가세요. 그래서 비중 20%까지 채우셔도 굉장히 좋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디까지 올라가세요? 지금 63,300원대까지 올라갔다는 거죠. 1월 22일 날 이날이었는데 1월 22일 이날 시가가 42,600원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에 잡으라고 했었죠? 44,800원에 좀 잡으라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당시에 좀 반도체 섹터는 조정을 좀 받고 있었던 분위기였는데, 차트도 지금 21선 좀 밑에서 움직임을 가져갔었기 때문에 좀 많이 불안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삼성과 인텔이 낙점한 유리기판, 이 유리기판이 압도적으로 재료에 저는 집중했다는 거죠. 그래서 필옵틱스는 그 장비를 가장 먼저 좀 이렇게 납품할 기술력이 좀 있었고, 차트상의 횡보는 세력이 개미를 지치게 하는 좀 매집이었었다는 거죠. 12월 9일 날을 보시면 연속적으로 좀 거래량이 좀 터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날 보시면 12월 9일 이날이었는데 이날 거래량은 이렇게 좀 터졌었지만 계속적인 횡보의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계속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매집이 좀 마무리됐다라는 걸 좀 볼 수가 있었는데, 그 전부터 좀 매물이 좀 나왔지만 너무 거래량이 크지가 않았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런 흔들림이 분명히 필요했었다는 거고, 이런 상승을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구간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상승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고점에 대한 돌파까지 이루어내면서 결국 지루한 행보 구간을 거치신 분들은 우리가 오히려 기다림을 가져가면서 충분한 기회로 만들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상승을 만들었고 전고점에 대한 돌파까지 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이런 지루한 행보를 이기신 분들이 상승분을 모조리 다 복구까지 하면서 기회를 만들 수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지금과 같은 기회들이 어떤 기준으로 들어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계좌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식은요, 항상 제로섬이기 때문에 누구 하나가 좀 기회를 만들면 누구는 손실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따라서 주가를 움직이는 주체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차트의 기본적인 기술적 분석과 함께 추가적으로 어떤 재료가 붙으면서 상승에 대한 명분을 만들어 가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같이 좀 이런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무료로 드리고 있는 만큼 아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위에 있는 제 개인 번호 010-2472-6550으로 구독, 인증 정도만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여러분들 지금과 같은 기회에 좀 기회를 잘 살려서 계좌를 키우는데 좀 확실한 기회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LIG 넥스원 짧게 보는 지점은 또 따로 있다는 거예요.
자, 많은 분들이 이 종목을 볼 때 오늘 캔들 하나만 보는 경우가 많았어요. 장 초반에 뭐 올랐네, 한번 밀렸네, 다시 복구하네. 여기서 해석을 많은 분들이 끝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회사의 그 정도로 보면 가격을 너무 지금 짧게 보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는 게, 자, 지난해 말 기준으로 해서요. 지금 수주 잔고만 하더라도 26조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년 대비 31% 정도 늘었어요. 그러면서 5년 전과 비교하면 지금 3.2배 정도 나와주고 있거든요. 이건 오늘 하루 흔들린다고 해서 같이 사라질 숫자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25년부터 28년 때까지 매출액 연평균 성장률이 19.3%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즉, 이 회사는 오늘 움직이고 끝날 회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뒤에 간 물량들이 쌓여 있는 이런 회사라는 걸 말해두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좀 단기적인 약점도 있어요. 뭐 개발비가 증가되고 있고 이익률 개선율이 생각보다 좀 더딜 수도 있고 수주가 이런 쌓이는 속도에 비해서 매출 환원도 좀 늦게 보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이 회사를 쉽게 흔들고 있는 것도 이익률이 완벽한 건 아닌데 너무 빨리 오른 거 아니냐, 이런 시선이 좀 붙기 때문에 지금 LIG 넥스원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LIG 넥스원 본질은 이번 한 분기 이익률보다 앞으로 어떤 구조로 이런 해외 매출이 커지고 장기 계약에 대한 숫자로 풀리느냐, 이게 좀 더 가깝기 때문에 우리가 추가적으로 좀 장기적으로 보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 박 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